보통 우리가 체온계를 입에 딱 물었을 때 섭씨 36.5도가 나오면 속으로 아, 정상이다. 나 건강하네.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주는 그 안도감이 확실히 있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체온계는 분명히 36.5도 정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 이마에서는 막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박수가 막 통제불능으로 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겠죠. 체온계가 고장났거나 뭔가 다른 병이 있거나. 그렇죠. 우리는 과연 그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눈앞에 뚝뚝 떨어지는 식은땀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경제 진단서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고요한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이미 진행 중인 거죠. 뭐랄까 역대급 모순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딥다이브 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날짜는 2026년 4월 25일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그 AI 인텔리전스 시스템이죠. 자비스가 취합한 방대한 매크로 데이터부터 경제 캘린더, 글로벌 싱크탱크 보고서, 그리고 최신 뉴스 번들까지 샅샅이 해부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복잡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 즉 청취자 여러분께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쫙 뽑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먼저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에는 폭풍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고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들에는 연준의 정치적 개입 논란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보도 같은 약간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진영의 편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직 원문 출처에 담긴 팩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게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독하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팩트와 시장 영향력에만 온전히 집중해보죠.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체온계 이야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표면적인 온도 몇 도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 시장 전반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를 먼저 보면요. 현재 딱 4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점이면 완벽한 중립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치만 보면 완벽한 중립이죠. 게다가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건 역시 노란색,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와, 겉보기엔 투자자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거네요. 아주 평온한 상태? 네, 체온계는 진짜 완벽한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이랑 금리 쪽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98.5로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달러가 약한데 어째서인지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76.3원까지 크게 밀려나 있단 말이죠. 달러가 딱히 막 근육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원화 가치라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외부 요인보다는 우리 내부의 문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VIX 지수가 안정적이라는 건 시장이 진짜 평온하다기보다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 즉 과신에 빠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약세인데 환율이 치솟는 거. 이건 한국 원화 자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로컬 리스크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현재 한미 금리 역전폭이 마이너스 0.81%잖아요. 네, 마이너스 0.81%? 이 금리 차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외국인 자금 유출의 근원적인 압박이 환율 방어벽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나 안정성을 못 믿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야, 원화 체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소위 그 스마트 머니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방어하려고 도대체 어디로 숨어들고 있는 건가요? 자비스가 분석한 원자재나 섹터 동향을 보면 돈의 이동 경로가 보일 텐데요. 네,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비스의 데이터 중 최근 1개월 기준 원자재 동향을 보면요. 금이 무려 5.2%나 올랐고 구리는 10.3% 급등했습니다. 와, 구리가 10.3%요? 단 1개월 만에요? 네, 엄청난 수치죠. 반면에 유가나 천연가스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끼리도 방향이 다르네요. 주식 섹터는 어때요? 최근 3개월 기준 섹터 로테이션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플러스 16.3%, 그리고 기술주가 9.8% 상승했습니다.
이 두 섹터로 자금이 아주 쫙 압축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금융이나 헬스케어 같은 도움 피난처, 전통적인 방어주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금이랑 구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유독 에너지랑 기술주에만 돈이 몰린다. 이 현상들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이 움직임들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들이거든요. 아,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네. 최근 1개월간 금이 상승한 건 극심한 화폐 불신을 뜻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종이돈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안전한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는 거고요. 구리의 급등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 쓰이는 닥터코퍼잖아요. 경기가 좋아야 오르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데 이번 급등은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같은 새로운 실물 인프라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 AI 전력망 인프라 수요. 그럼 에너지 섹터가 독주하는 건요? 아까 유가는 하락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3개월간 에너지가 16.3%나 올랐는데 유가가 떨어졌다. 이건 단순 원자재 가격에 연동된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그냥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거다. 여기에 스마트머니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버텨낼 자산, 그리고 거시 환경이랑 무관하게 독점적으로 성장할 AI 기술주, 딱 여기 두 군데에만 돈이 몰리는 기형적인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표 하나를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자비스 분석 중에 M0 버블 척도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표죠. 네, 이게 지금 시장에 풀린 전체 본원 통화량 대비 자산 가격이 어느 위치인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S&P 500 지수를 시장에 풀린 본원 통화, 즉 M0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요. 1970년 이후 역대 고점 비율의 딱 50.2% 수준에 불과합니다. 50.2%요? 그럼 통화 팽창 대비 주가가 절반밖에 못 따라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엄청난 돈이 풀린 곳에 비하면 S&P 500 주가는 절반밖에 안 오른 거죠.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주식은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의외네요.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면 주식시장으로 바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나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현재는 그 통화 승수라고 부르죠. 중앙은행이 푼 돈이 시중은행을 거쳐 신용으로 막 창출되는 그 비율, 이게 4.2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 돈이 시장에서 팽창하지 않고 묶여 있다는 뜻이군요. 네,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금 가격을 M0로 나눈 비율을 볼까요? 여기에는 무려 72.8%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와, 72.8%나요? 네, 본원 동화 팽창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했다는 의미죠. 아, 제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에 풀린 엄청난 양의 돈을 어떤 거대한 양동이에 부어진 물이라고 치면요. 네, 물. 이 주식시장이라는 스펀지는 어찌된 일인지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해서 옛날에 비해 절반밖에 부풀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이라는 스펀지는 이미 자기 용량을 훌쩍 초과해서 물을 잔뜩 머금고 엄청나게 뚱뚱해져 있는 거네요. 맞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스펀지들이 물을 흡수하는 방식의 차이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 거라는 이익 성장보다도 그냥 내 자산 가치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반짝이는 안전자산, 즉 금에 훨씬 더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종이화폐 가치가 흔들리니까 실물 자산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실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을 못 믿고 금이나 에너지 뒤로 숨는 걸까요? 경제 캘린더를 보니까 일반 소비자랑 기업들의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완전히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4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볼까요? 기대지수가 46.1, 현재 상황 지수가 50.1로 이전 발표치 대비해서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폭락이요? 네,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존 3.8%에서 4.8%로 급등했어요. 5년 장기 기대치도 3.4%로 뛰었고요. 아니,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 주머니에 쓸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앞으로 물가는 계속 미친 듯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거네요.
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숫자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들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어떨까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보면 이건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PMI 지표가 잘 나왔나요? 네, 미국의 S&P 글로벌 PMI가 제조업 54.0, 서비스업 51.3, 그리고 종합 52.0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50을 넘으면 확장 국면인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미국 경제 엔진이 아주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죠. 아, 50이 넘었군요. 다른 지역은요? 일본 역시 제조업 PMI가 54.9로 폭발적인 호조를 보였어요. 다만 유로존은 제조업은 52.1을 기록했는데 종합 PMI가 48.6으로 뚝 떨어져서 수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약간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죠. 야, 이거 정말 기이한 모순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우리 다 죽는다, 비행기 추락한다,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네, 정작 조종석의 계기판, 즉 기업 달 TMI를 보면 엔진이 막 120% 최고 속도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둘 다 맞다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소비자들은 누적된 고물가 타격 때문에 이미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치솟았다는 거, 이건 대중 심리 속에 물가는 절대 안 잡힌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는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의 디앵커링 위험을 시사하거든요. 아, 닻이 풀려버리는 최악의 국면이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기업 지표가 저렇게 호조를 보이면 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보통은 호재지만 지금은 아니겠죠.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저렇게 튼튼하면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내리긴커녕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는 하이어 폴 롱거 시나리오로 가겠죠. 더 무서운 건 경제가 아예 식지도 않고 연착륙조차 없는 노랜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공포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황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금 지급준비금이 2.915조 달러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지중금이 3조 달러 아래로 깨졌다는 건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양적 긴축, 즉 QT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막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은행 시스템 쪽은 안전한가요?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페루신용은행 BCHP의 미국 진출이나 중견은행인 오션퍼스트의 신청권이 최근 연준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건 아직 미국 지역은행이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준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튼튼하게 잘 버텨주면 연준 입장에서는 거봐라 경제 튼튼하네? 금리 굳이 급하게 안 내려도 되겠다라면서 고금리를 더 강하게 유지할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딜레마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망령이 절대 안 사라지는 가운데 글로벌 싱크탱크나 메이저 자본들은 이 판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특히나 지금 고질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핵심 동력이에요. 글로벌 컨센서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 쪽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딱 불거지니까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거론하면서 에너지 시장 개입을 천명하고 있어요. 아주 강경하네요.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결국 꼬리를 내릴 거다라는 이른바 TACO 가정을 믿고 있어요. 트럼프 어슘드 투 치킨 아웃이라는 약자인데 아, 치킨 게임에서 질 거라는 거군요. 네, 이 거대한 리스크를 애써 무시하고 그냥 AI 펀더멘털에는 자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네요. 게다가 연준 내부의 정치적 문제나 중국 쪽 움직임도 우리한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준 내부적으로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케빈 워시 같은 인물이 부상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진짜 치명적인 건 바로 중국의 조용한 공급망 장악입니다. 중국이요? 어떻게 장악하고 있죠? 나프타 위기를 틈타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공급망을 압박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 스마트 항만의 크레인 인프라까지 쥐락펴락하려고 물밑 작업을 가속화 중입니다.
와,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막히면 한국 수출 핵심인 반도체 라인이 아예 멈추는 거잖아요. 항만 크레인이 장악되면 수출입 데이터도 다 툴리는 거고요. 한국 경제의 동맥을 조용히 끊어버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공급망을 흔들고 있고 아까 살펴봤듯 원화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메이저 투자은행들은 한국 코스피 목표가를 무려 8,000포인트로 부르고 있거든요. 네. 아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죠. 네, 근데 자비스가 분석한 한국 로컬 수급 데이터를 보면 내부 상황은 아주 처참하단 말이죠. 전문가님, 정확히 로컬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짚어주시죠. 자비스 수급 데이터에 따르면 상황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첫째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신용잔고가 완전 한계치인 100%까지 꽉 차 있습니다. 100%요?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반대매매 쏟아지는 마진콜 하약거네요? 네, 도미노가 터질 수 있죠. 둘째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누적이 마이너스 58조 원에 달합니다. 마이너스 58조 원이요? 네, 이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한국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따위는 상관 안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한국 주식을 패키지로 막 내다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짐 싸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장 과열을 보여주는 ADR, 그러니까 등락 비율 지표도 111.4%로 과열 국면입니다.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더 받아줄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빚내서 산 개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지. 기관이랑 외인은 58조 원어치 짐 싸서 탈출 중이지. 살 사람은 없지. 이런 뻔한 데이터를 보면서 코스피 8천 간다고 떠드는 거,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몰려오는데 청취자들한테 우산 하나 딸랑 쥐어주면서 해변으로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탈출하려고 희망회로 돌리는 이른바 엑시트용 물량 떠넘기기 같은데요. 네, 아주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의심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메이저 자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중한테는 8천 간다고 낙관론을 펴면서도 뒤로는 철저히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죠? 모건 스탠리를 보면 조용히 민간 신용,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인출을 제한하면서 유동성 경색의 방어벽을 치고 있고요.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들도 전통자산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 ETF 같은 새로운 피난처에 자금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지수가 겉으론 버티는 것 같아도 수급 구조상 진짜 작은 충격 하나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변곡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보죠. 이 거대한 폭풍전야의 진흙탕 속에서 청취자인 당신은 당장 내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까요? 자비스의 최종 전술 재원을 정리해 주시죠.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생존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스탠스를 즉시 방어적으로 전환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최소 30% 이상은 당장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30% 현금화. 네, 그리고 레버리지, 즉 신용거래는 무조건 내일장 열리자마자 청산하셔야 합니다. 마진콜의 희생양이 되면 재기할 기회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요. 빚은 무조건 갚아라. 그럼 섹터 로테이션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비중을 확대해야 할 섹터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에너지, 구리, 화폐 붕괴에 대비할 금,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는 AI 인프라와 탈중국 대체 시장 관련 자산입니다. 아까 분석했던 돈의 피난처들이네요. 비중을 줄일 곳은요? 비중 축소 1순위는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금리 민감주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품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타격이 뻔한 건설 및 기계업종, 마지막으로 이미 고점 신호가 켜진 일부 기술주들도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다 비우고 도망쳐야 할 최후의 경고등 같은 핵심 트리거 기준도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수치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할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현재 2.86%포인트인데 이게 3.5%포인트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3.5%포인트요? 네, 우량 국제 대비 위험 기업들이 줘야 하는 이자 격차가 3.5%포인트를 넘는다는 건 시장이 연쇄부도나 도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이 두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발동되면 투자를 즉시 멈추고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전면적 후퇴를 단행하셔야 합니다.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이네요. 오늘 딥다이브 미션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의 평온함 혹은 월가 투자은행들의 화려한 목표치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채운계의 숫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식은땀, 즉 실제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조용히 숨어들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네,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끄고 나서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을 내재 가치 없는 사기라고 조롱했던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왜 지금은 비트코인 ETF를 자신들의 핵심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참 마이러니하죠. 그리고 왜 금은 시장에 풀린 통화량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치솟고 있을까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돈들은 전통적인 법정화폐가 그 가치의 닻을 잃고 표류하게 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모르게 아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딥다이브가 끝난 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과연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든든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닻이 끊어진 채 표류하는 배에 방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